잡읍시다. 사용로그에 활용해서 원리합계 내용은 나중에 우리가 수열 배우고 나서 다시 할 겁니다. 등비 수열 배우고 나서 그때 등비 수열로 푸는 게 맞아.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도 했던 내용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원리합계는 일단 여기 원금과 이율에 대한 개념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1000만원이 있다고 하세요. 여러분이 1000만원을 모았어. 그럼 와닿게 내가 3000만원이라 해줄게. 3000만원을 모으면 여러분이 이걸 잘 예적금을 듭니다. 그랬을 때 연에 5%의 이자가 붙는다고 하시면 1년이면은 이자가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세요. 150만. 그렇죠. 150만 원이죠. 자, 이제 6%라고 할게요. 6%면 180만 원이지? 그러면 한 달에는 15만 원. 한 달에 15만 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이게 재테크가 중요한 이유인데 수학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야 이게. 여러분이 나중에 친구를 만나. 너 연봉 얼마냐? 라고 물어봐. 그 친구가 나 연봉 5천이야. 5천만 원 연봉. 면에 한글로 씁시다. 근데 승주가 연봉이 3천만 원이야. 그러면 연봉 5천만 원인 친구가 승주를 깔보겠죠. 이 새끼 너 공부도 안 하더니. 그런데 알고 봤더니 승주는 예금이 3억 있네. 통장에 3억 있는 거야. 통장에 3억 있고 연봉이 3천인 거고, 승주 친구는 그냥 통장에 아무것도 없고 연봉이 5천만 원인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봐. 승주가 요즘 적금 조금 잘 굴리면 5% 정도 수익이 납니다. 5% 정도. 진짜 잘 굴리면. 일반적으로는 어렵지. 근데 여러분이 좀 채권이나 이런 금융 지식을 쌓아가지고 수익률을 6% 올릴 정도의 실력이 된다고 치자. 예금에 박아놔도 4%는 나오거든. 그러면 조금 내가 공부해가지고 6% 정도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어, 승주가. 그러면 승주가 이자를 한 달에 얼마 먹냐? 이자를 한 달에. 예금이 3억이야. 6%일 때. 승주가 이자로 한 달에 얼마 먹겠니? 항상 연으로 하는 겁니다. 금리는. 얼마 먹겠어요? 똑같잖아. 곱하기 10만 해주면 되잖아. 얼마 먹어? 사람을 황당하게 만들지 마시고. 얼마? 150을 먹겠죠. 이자로 연으로 얼마 먹습니까? 연에 1800을 먹겠죠. 잘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 5천 받던 친구는 세금 내고 나면 세금이 좀 떼가겠지? 세금이 얼마 떼갈까? 한 15% 가까이 떼간다고 거의 보시면 돼요. 이거 정확하지 않은데 대충 한 4,400 이렇게 받는다 치고 한 달로 쪼개면 12로 쪼개면 되지. 그러면 월 수령 한 380? 실제로 여기에서 더 떼야 돼. 이것저것 떼면은 한 360까지 떨어집니다. 월 수령이. 연봉 5천이면. 근데 연에 3천만 원을 받는 승주는 세금 내고 뭐 하면 다 거의 다 돌아와. 그래가지고 연에 월에 한 240만 원 정도 됩니다. 좀 하다하게 보면 230에서 240 정도 돼. 한 달에. 하지만 이게 있죠? 이자는 세금 다 떼고 들어오는 거예요. 찰싹 붙습니다. 찰싹 붙어. 그럼 얼마? 380. 또이또해지지. 그치?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연봉만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지. 응? 내 자산이
연봉의 역할을 하는 거야. 자산도 돈을 번다고. 그래서 복리를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자산을 불려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1년에 1,800만 원이 추가되지. 승주의 자산에는. 그럼 내년에는 예금이 3억이 아니라 3억 2천인 거지. 1,800이니까 대충. 그치? 그럼 그 다음 해는 얘보다 더 높게 붙겠죠? 계속 살이 붙겠지? 10년 지나면은 딱 5억이 되지 않는단 말이야. 10년이 지나면은 실제로 5억이 아니고 한 7억 정도로 불어 있어요. 6억에서 7억 정도로. 왜? 복리로 붙으니까. 불어난 돈에 또 6%, 불어난 돈에 또 6% 이렇게 부을 거 아니야. 그치? 딱 봐도 1,800만 원 붙여가지고 여기 위에서 방금 해봤으니까 1,800만 원이면은 실제 이자가 한 100만 원 더 추가로 붙겠지. 얘에 대한 이자가 100만 원 이상. 그러면서 여러분 자산이 커져가는 거야. 근데 뭐도 생각해야 돼. 여러분 자산만 커져? 물가도 상승하지? 그치? 물가도 상승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제 공부를 아주 잘해야 돼.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이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연봉 얼마 받는 거랑 부자가 아닌 사람이 연봉 얼마 받는 게 같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이 만약에 20대 때 3천만 원을 모아서 이 복리를 시작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엄청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는 게 좋냐면 빠르게 내가 대학에 가서 돈을 벌어서 종잣돈을 잘 모아서 재테크 해보는, 그러니까 재테크를 하라는 게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금융 지식을 갖고 이런 원리를 이해하고 살아란 말이야. 20대부터 이걸 이해하고 사는 사람은 30, 40대 때 굉장히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어요. 월급을 벌면서. 그걸 계속 불려 나갈 수 있다는 거지. 알겠니? 응? 이게 일반인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야. 여러분은 한 달에 막 2천만 원, 3천만 원 버는 일이 요원하잖아. 그치? 쉽지 않다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이 이제 자산을 어느 정도 확보한 다음에는 그 자산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안전하게 가도 되고 아니면은 뭐 나중에 사업을 하거나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연에 6%씩 붙으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6%가 붙겠지. 그 다음 해는.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빠르게 생각을 해봤을 때 180만 원에 대한 또 6%를 계산을 하면 돼요. 그쵸? 그럼 얘를 10으로 나누고 1.8에다가 6을 곱해주면 6, 8에 48이고 약 11만 원이라 합시다. 약 11만 원. 그럼 그 다음에는 11만 원이 더 추가로 붙으니까 이자가 191만 원일 거야. 이자가. 그럼 그 다음 해는 얼마가 돼요? 371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붙어요. 그럼 이번에는 371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추가해가지고 계산해주면 되겠지. 계속 돈이 복리로 늘어나죠. 이해합니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얘를 식으로 어떻게 세우냐. 원금이 A고 이자율이 R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1년 후에 내가 받을 돈은 원금에다가 원금 곱하기 이자율이겠지. 아까 3천만 원이었으면 100분의 6 곱해준 거 180이란 소리야. 얘가 3천이고 그럼 얘는 A로 묶으면 1 플러스 R 이렇게 되죠. 됩니까? 그 다음에는 얘 자체가 또 원금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에다가 더하기 이렇게 되겠지. 원금의 이자율 곱하면 얘가 이자. 그럼 얘는 또 어떻게 되겠어? A로 묶어. A 1 플러스 R로 묶으면 1 플러스 R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A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N년 후에는 내가 받을 돈은 A 1 플러스 R의 N이라는 사실입니다. 형광펜. 원리 합계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다는 뜻이야. 원금과 이자를 합한다.
원금이 동그라미, 이자가 세모라 했을 때 얘가 동그라미, 얘가 세모, 얘가 동그라미, 얘가 세모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원금, 이자, 원리, 합계. 별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십시오. 이제 1,000만 원을 연 2%로 1년마다 복리로 10년 동안 예금했다. 1,000만 원, 1 플러스 100분의 2, 10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외쳐. 100만, 10억, 1조. 외우세요. 시작. 얘가 밀리언, 빌리언, 트릴리언입니다. 밀리언이 10의 3승, 빌리언이 10의 6승, 트릴리언이 10의 9승이야. 그러면은 1,000만 원은 100만 다음에 하나 더 붙여주는 거겠지? 죄송합니다. 여기가 6, 9, 12. 사우전드가 3개지? 그러니까 얘는 1,000만 원이니까 10의 7승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100만 10억 1조 딱 해가지고. 그래서 100분의 102, 10 이렇게 돼요. 승주 이해했어? 굿! 계산해보세요.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로그로 하는 거라 했지. 로그 계산기로. 문제에서 힌트를 다 줬죠? 이런 거 다 줬습니다. 그래서 로그 계산기가 중요한 거야. 로우 계산기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나왔나요? 문제에서 필요한 도구는 다 주지. 원리 합계. 나중에 등비 수열에서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 승주 이해했어? 이렇게 나왔나요? 쉽지 않아? 어디서 막힌 거야? 계산 중간에 잘못했어. 잘 못했어.
그러니까 뭐가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부터 생각하셔야겠죠. 여기서는 사용 로그를 이용해서 원리합계를 계산한다. 원리합계 개념 사용하고 그걸 로그 계산기로 짜자작 끝을 내야겠죠. 넘어가도 됩니까? 오케이. 사실 이제 시험에는 이런 게 훨씬 많이 나오죠. 이런 거는 푸는 방식은 앞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다. 쫄지만 않으면 돼. 쫄지만 않으면 쉽게 풀립니다. 가보자고. 핵심은 뭐라 했어? 각각의 명칭을 다 밑줄 치는 거야. 노동 투입량 X, 자본 투입량 Y, 생산량 G. 밑줄 치세요. 그냥 밑줄 치면서 읽으면 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2016년도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은, 자, 노동 투입량 여기 나오지. 2003년도보다 2배, 4배래. 그치? 이해하고 있죠? 그냥 말 그대로 국어적인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X, Y는 2배, 4배다 했으니까 얘를 하나는 EX, 하나는 4Y다. 2016년 걸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산업 생산량은 2.5배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5G를 넣어줘야겠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래서 2003년도 거를 보시면 G는 2의 X 알파 Y 1 마이너스 알파인 거고, 2016년도 걸 보면 G는 2.5G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2X의 알파 4Y의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넣는 거죠. 됐나요? 문제에서 뭐 구하라 했어요? 알파 구하라 했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생긴 애들은 야미하게 나눠버려도 되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난 나누는 걸 추천합니다. 나눌 때 얘가 아래에서 나누면 조금 더 이쁘겠지. 이렇게 나누면 어떻게 돼? G 사라지고 X 사라지고 Y 이렇게 사라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2.5는 2도 사라지네. 2 이렇게 사라져. 2 알파 4 1 마이너스 알파. 됐죠? 잘 안 돼?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그러면 얘는 2의 알파 이 친구를 이렇게 만들 거야. 1 위로 올려버려. 그러면 이렇게 되죠? 계산해주면 2의 2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네. 얘가 2분의 5, 2분의 5. 마무리할 수 있겠죠? 해줘? 해줘? 잠깐, 여기서 락이 걸리시네. 얘는 내가 알파 구해야 되잖아. 로그 2에 2분의 5가 뭐다? 2 마이너스 알파다. 알파는 2에 로그 2에 이렇게 하시고 2에 4 마이너스 이렇게 하시고, 이거는 가지고 놀아야 되는 거야. 4 나누기니까 곱하기로 할 때는 5분의 1로 이렇게 보자. 더해줘? 쓱싹쓱싹 해가지고 여러분이 정리를 잘 하셔야겠죠. G
지수 법칙으로 풀 수는 없죠. 알파 값 자체를 물어봤으니까.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뭐 에러 난 건 없죠. 안 적은 것도 없고.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보시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야. 봐봐, 여기도 빠르게 봅시다. 보세요. A씨의 인구를 X라고 하고 B씨의 인구를 Y라고 하고 쌀 소비량을 S라고 해. 아, 그렇구나. 그러면 2010년도는 2015년도에 비해서 21% A가, 그러니까 X가 21% 지금 증가했다는 거야. 그 X 대신에 뭘 넣어주면 되겠어? 1.21X를 넣어주면 되겠지. B 도시는 10% 증가했대. 10%. 그럼 B 대신에 1.1Y를 넣어주면 돼. 쌀 소비량 1.15S를 넣어주면 되겠지. S. 그 나머지는 로그 가지고 풀어주는 겁니다. 지수 계산에서 로그가 들어간 것 뿐이다. 연습은 해야겠죠. 옛날에는 수능에서 아주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잘 안 나오는 추세입니다. 해보세요. 연습을 해서 좀 드릴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까지.